잘 맞출 수 있어야 되지, 그지?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윗글을 추천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1번부터 봐봐. 그냥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1번에서부터 5번까지 그냥 쭉 읽으면서 지울 것만 지우든지 맞는 거를 그냥 찾아. 모르면 5번까지 읽고 다시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5번까지 쭉 읽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5번 잠깐 봐봐.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됐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논쟁적으로 다른 글을 읽으려는 분에게 추천한다. 그러면 인간과 사물의 본질, 됐죠? 인간과 사물의 본질이라는 거 뭐 인간과 사물의 본질, 사물이 뭐였어요? 여기서 완전히 물리적인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동일론과 이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 그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가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잘 봐. 1번 봐봐. 감정을 정하기 위해 감동적인 경험이 뭐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냥 1번은 지울 거, 1번은 고르내는 없을 겁니다. 2번.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타인의 일상을 담은 글이야. 말이 되냐?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지울 거야 이렇게. 학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학문적 정보를 얻기 위해 기술에 적용된 원리, 뭔가 기술에 적용된 원리가 나왔어? 안 나왔죠. 이해갔나? 그러니까 요것도 3번도 지울 거고요. 자, 4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현상의 원인이니? 아니지. 그냥 지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5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5번에 정확하게 인간과 사물의 본질할 때 완전히 물리적인 기계부터 시작해 동일론 이걸 따지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어쨌든 논쟁적인 거 눈에 들어왔을 거고요. 그지?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소거법 정도로 여러분들 찾아도 상관없을 거고, 그 다음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한다. 우리 현상,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계의 발전, 그 다음에 동일론, 이원론의 어떤 논쟁,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계속 따지게 만들어. 근데 좀 어려운데요. 자, 다시 봐봐. 인공지능을 생각해 볼게요. 됐지? 우리가 AI라는 게 좀 개발이 되면서 그 전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과 AI가 개발되면서 거의 인간과 같은 기계가 만들어졌죠. 그지? 그러면 만약에 이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쳐봐. 그러면 잠깐, 야,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지? 인간만 이성을 갖는 거 아니야? 근데 기계도 생각하면 이성을 갖는다? 우리가 새로운 규정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인간에 대한 본질도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나 사물이라는 것도 그 본질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이해갔나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인데 컴퓨터 언어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마 요 AI 같은 경우를 떠올렸다면, 이해갔니?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세계 속에 인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사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게 가능한가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요 지문이 나오게 될 거고. 됐죠? 여러분들도 그거 하지 않았나? 그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지녀야 될 직업. 요거 했었지, 그지? 했나? 그런 부분들이 여기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지. 난이도가 높았던 건 아니고 좀 깔끔하게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한다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 6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건 뭐 사실적 정보 파악 그런 문제인가 보다. 이해하는 문제. 자, 현실에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을 할 수 있다. 요거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자, 여기 볼게. 자, 목민심서를 정경이 썼죠. 됐지?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걸 썼어. 됐니? 그런데 다산이 정약용 이걸 썼지만 썼지 않았다고 의심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정약용이 목민심 썼는데, 됐지? 쓰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거야. 1번이 너무 쉬웠던 거 이렇게. 이해 갔나요? 자, 2번 볼게. 이원론은 완전히 물리적 체계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있다? 그 체계 안에는 정신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서는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 안에는
이 정신이 같이 조화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 갔나요? 예, 그게 이제 이 이원론자들의 주장이니까. 아니다. 이 정신이라는 것과 이 물질이라는 것이 조화돼서 이해 갔니? 함께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동일론과 이원론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 3번. 원자나 X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리적 대상. 근데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그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있다라는 걸 가정하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 대상이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니다가 틀렸고. 라이프니츠는 물리적 대상이 정신과 똑같은 특성을 갖더라도 그 둘은 다르다고 보았다. 물리적 대상이 정신과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면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의해서 둘은 같다고 보겠지. 그지? 이것도 지워질 거고요. 데카르트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할 수 있는 기계가 출현하리라고 예상했나? 예상했으면 깜짝 놀라지 않았겠지. 이해갔지? 그래서 요거는 1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 다음 7번 한번 봐봐. 기억에 대한 동일자에 대한 답이었죠. 동일자에다 네모칸 땅 쳐봐. 동일자. 동일자는 아까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니? 없다고 그랬니? 어떤 기계? 그렇지. 정신을 가지고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럼 기억은 어떤 내용이었어? 기억이 여기 있었지? 여기 앞에 맨 위에. 예.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됐니? 그럼 동일자들은 가질 수 있다 없다? 그럼 그게 몇 번이야? 발달하면 컴퓨터도 가질 것이다. 너무 쉽네 1번. 됐나? 이렇게 나왔어야 돼. 이해 갔나?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지웠어.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갖는다? 인간은 정신을 못 가져? 말이 안 되지, 그지? 만약 이 문장이 컴퓨터는 인간과 다른 정신,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정신을 가졌다. 이러면 좀 헷갈렸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어쨌든 종류도 다르다고는 안 했어요. 이해 갔니?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정신, 이성이라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는 뭔가 좀 다른 이성일 수도 있어. 이해 갔나? 그러니까 다른 체계의 어떤 정신을 가질 수는 있겠지, 그지? 이제 그건 이제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는 거니까 아마 나중에 이런 지문들은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거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진다라는 건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지? 기술이 발달한다면 컴퓨터는 인간과 종류가 다른 정신, 요게 아까 그 말이야. 인간과 종류가 다른 정신을 가질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 지문의 논의 대상은 아니야. 이해 갔나? 근데 이런 논의를 할 수는 있어.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참고로 보셔야 돼. 그래서 이 파트는 충분히 수능으로 다시 한번 또는 평가원 지문으로 나올 가치가 있는 지문이야. 이해 갔니?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 수능 지문은 몇 년 전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조금 주제적으로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볼 때는 이런 지문들은 우리가 논의가 될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해 갔니?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고, 그죠? 책 같은 것도 한번 찾아 정리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가지지 못해. 이건 아니지. 발달하면 가질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 이쪽에서는 그냥 다 지우면 되겠다. 됐나요? 그렇게 판단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요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아. 요게 이제 정답률이 좀 낮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정답률이 몇 프로냐면 정답률 때문에 제가 갖고 왔는데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답률이 왜 안 써있지? 정답률 때에 복사했는데 하여튼 좀 낮았던 편이 한 40% 밑에였던 걸로 알아요. 30%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보기를 읽었을 때 이 보기가 앞에 나와 있는 제시문에 대한 뭐 구체적 사례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요. 알겠지? 그래서 가끔 이런 게 있지. 제시문이랑 동등한 위치에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이론일 수도 있고, 알겠지? 또는 A가 있을 때 그 A랑 반박이 되는 또 다른 대상일 수도 있고, 됐죠? 아니면 A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는 예시들일 수도 있어. 됐니? 그러니까 근거들일 수 있겠죠. 됐지? 그럼 이 근거들은 A가 주장한 어떤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읽으면서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악령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 없이, 자, 악령의 존재를 뭐해? 가정할 필요 없이 병원체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병원 감염병 발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요거 한번 본데 이거 가정할 필요 없대. 이거 뭐야? 너무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해 갔나요? 예. 병원체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을 가장 전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요런 게 이제 바로 뭐라고요? 단순성의 원리야. 됐니? 자, 나와봐봐. 하늘의 태양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됐지? 그러니까 요거는 요 부분입니다.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지. 그런데 하늘의 태양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어. 왜? 이렇게 생각하면 걔는 뭐에 빠지니까? 모순에 빠지니까.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얘는 모순이 아니기 때문이지. 이해 갔나요? 예. 모순과 모순이 아닌 건 이따 프린트 하나 줄 겁니다. 예. 자, 가보자. 1번. 가에서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악령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겠군. 괜찮다. 단순성의 원리가 그거였으니까. 가에서 악령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악령의 존재를 모든 가능성을 들어갈 필요 없죠. 그지? 그냥 상대방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그냥 반박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 단순성의 원리 그대로 들어간 거다. 가에서 병원체의 존재가 감염병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병원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겠고, 그렇겠죠? 병원체의 존재가 감염병을 가장 잘 설명해 줘. 그지? 그냥 그게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지? 다른 거 복잡한 거 끌어들일 필요 없이 그냥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성 원리에서는 좀 간단하게 답이 나왔네. 자, 4번 볼게.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아니군. 요게 좀 어려워. 잘 봐봐.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그죠? 뭐 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어. 의심이나 생각은. 자, 그런데 나에 뭐 있어? 됐나요? 생각이 있지. 그럼 생각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됐나요? 적용시킬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동일자 식별 불가능 원리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 요거를 사용할 수 없는 거야. 왜? 생각은 됐죠?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해 갔나?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지. 이해가? 요거를 찾아주는 게 중요한 거지. 자, 나에서 생각의 가능성의 차이가 있는 까닭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 때문이겠구나. 모순인 것과 모순이 아닌 것의 차이. 이해 갔지? 그렇게 분류가 되겠지. 그래서 요게 아마 30 몇 프로? 그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됐죠?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 형태가 되지. 자, 그 다음에 9번. A에 드러난 동일론의 주장에 대해 이원론이 비판하는 거야. 됐죠? 이원론이 비판한다고 했을 때 비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일론의 주장과 이원론의 비판이라고 했을 때 너무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동일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도 지우고 이원론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지우는 거야. 그지? 1번 봐봐.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동일론자들은. 됐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 뜻을 이해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2번 읽는다는 느낌으로 가자.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네. 2번, 그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동적인 측면만 따라할 뿐 사랑이나 두려움 같은 감성적 측면 따라할 수 없어. 이해 갔지? 그러니까 아까 이거랑 약간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 어디 갔죠? 여기. 자, 어느 정도 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인간과 종류가 약간 성격이 다른, 이해 갔니? 그러한 정신일 수도 있잖아. 됐지?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에서는 따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따라할 수 없어. 이렇게 수학적 추론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잠깐만,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했어 동일론자들이? 아니,
동일론자들은 기계가 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 됐나요? 그래서 몇 번을 해야 돼? 3번이 틀린 거지. 됐나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없었으니까 뭐 어휘 한번 너희가 풀어봐요. 10번은 3번 됐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화학적 조성을 띄는 건 우리가 물리적 체계처럼 이야기했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3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내용이 좀 어렵죠, 그지? 그래서 이때 이제 요거 시험 보고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문이 약간씩 좀 틀어지는 형태들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셔야 돼. 알아듣겠죠? 요 정도 한번 체크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